자,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영수증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영수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냈을까요? 1000원을 냈을까요? 1100원을 냈을까요? 1100원을 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생긴 영수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1100원을 내고 그 1100원 안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 100원이 조용히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상거래 안에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이 숨어 있고 이 세금은 10%에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재상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목재상이 목재를 1000원에 책정했다면 소비자는 1000원을 내고 목재를 가져오겠죠. 자, 근데 이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어떤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자, 국가는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찾은 좋은 세금의 대상이 바로 이 상거래입니다. 즉,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할 때 그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목재 가격이 1000원이라면 그 1000원의 10%인 100원을 소비자로부터 징수받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세금을 직접 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소비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세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물론 부모가 내주면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잘 통제하기 어려운 소비자보다는 비교적 통제하기 쉬운 사업자가 세금을 소비자 대신에 납부하게 하는 세금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는 동작하냐면 목재 판매상이 자기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1000원이면 그것의 10%인 100원을 추가해서 1100원을 청구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1100원을 내고 물건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목재상은 얼마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냐? 1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100원이라고 하는 저 납부된 금액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소비자. 바로 그런 점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원이라고 하는 저 납부된 금액은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고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세의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은 소비세이면서 간접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면 저기 있는 소비자가 최종적인 소비자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목재를 책상을 제조하기 위해서 구매했다고 한다면 제조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책상 도매상과의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책상 제조자가 책상 도매상에게 물건값을 책정할 때 2000원을 책정했다면 그의 10%인 200원을 세금으로 계산해서 총 2200원을 청구할 겁니다. 그럼 도매상이 2200원을 제공하면 책상 제조자는 책상을 공급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책상 제조자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타당할까요? 200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책상 제조자가 200원을 세금을 내면 국가는 총 300원을 징수한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거래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서 예를 들면 한 100단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예를 들면 5000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혁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중복해서 징수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로는 작동하냐면, 자, 여기 도매상이 제공한 200원 이라고 하는 세금은 그 물건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구입했고 그 목재에 대한 세금 100원을 이미 납부했다라는 것은 이 책상에 대한 세금 200원 안에는 목재에 대한 세금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책상에 대한 세금 200원에서 목재에 대한 세금 100원을 뺀 금액인 100원만큼만 책상 제조자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면 책상 제조자는 얼마를 벌었나요? 2,000원을 벌었죠. 얼마를 썼죠? 목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1,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나오는 돈이 이익이고 그 이익은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국가에 납부한다 라는 점에서 이러한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좀 봅시다. 자, 책상 도매상은 또한 그것을 소매상에게 판매합니다. 그때 3,000원을 책정했다면 10%인 300원을 더해서 3,300원을 청구할 것이고 그 금액을 주면 도매상이 물건을 넘기겠죠. 그럼 도매상은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나요? 소매상이 준 300원에서 자기가 이미 납부한 200원을 뺀 100원만큼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비자가 또 나타났다면 책상 소매상이 4,000원을 책정했다면 그의 10%인 400원, 그걸 합쳐서 4,400원을 청구할 것이고 책상 소매자는 얼마를 국가에 납부하나요? 400원에서 300원을 뺀 100원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쭉 보면 소비자의 관점과 사업자들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했나요? 4,000원에 대한 10%인 400원을 납부했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번 돈에서 자기가 쓴 돈을 뺀 것의 10%를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세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이 세금은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겁니다. 간접세이면서 소비세이면서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 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이 세금은 이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깨알같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참견을 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는 또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공부의 즐거움이겠죠.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